안녕하세요. 기독교와 정치를 말하다의 김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자유시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의 경제체제는 자유시장의 형태를 가집니다. 사회에 의해서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가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정확하게 맞도록 끊임없이 수정해가는 것이죠. 또한 소비자가 어느 특정 기간에 있는 각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정할 수 있고, 그 가치는 정부의 강요나 통제가 아닌 사회의 각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정해집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각 기업과 서비스 그리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도둑, 사기 혹은 계약 위반 등에 대한 잘못된 일들을 처벌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자유시장은 정부에 의해 통제된 시장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좋은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자유시장에서 생산된 제품과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이 정부에 의한 통제보다 훨씬 낮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 역사에서 많은 예들을 볼 수가 있죠. 1980년대의 서독과 동독을 비교해보면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서베를린은 번창하였고 힘이 있었고 밝고 현대적이며 모든 곳에서 경제적인 번영의 증거들을 보여주는 풍성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을 넘어가자마자 동베를린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곳은 한마디로 어두침침한 세계였습니다. 거리는 텅텅 비어있고 주민들이 살만한 필수품의 그 어떤 곳도 진열되어 있지 않은 빈 가게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또 너무 가난했죠. 베를린의 장벽을 세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빈곤한 사람들이 동독을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이 두 곳을 전혀 다르게 만든 원인이 바로 이 경제 체제였습니다. 양 도시는 같은 민족의 독일 사람들이었고 똑같은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였으며 지역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었다면 한쪽은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공산주의가 지배하였고 나머지 반쪽은 자유국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핀란드에 있는 헬싱키에서 러시아의 레닌그라드로 갈 때에도 똑같은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거리는 버스로 4시간이 걸립니다. 비록 국경선이 사이에 있지만 이 두 도시는 똑같은 지역에 속해 있죠. 핀란드의 헬싱키 시장은 아름다운 과일과 채소, 또 자유시장에 의해 생산된 싱싱한 고기들로 넘쳐납니다. 그러나 레닌그라드에는 우리 중 그 어떤 사람도 원할 것 같지 않은 똑같은 제품들이 팔리지 않은 채 각 상점마다 진열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회사들과 경쟁 없이 정부 운영에 의해 생산된 몇 개의 통조림만이 빈 선반에 썰렁하게 놓여 있을 뿐입니다. 그 사회는 좋은 제품을 생산하려는 의사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웃음도 없고 삶의 어떤 즐거움도 찾아볼 수 없죠. 헬싱키와 레닌그라드는 똑같은 기후의 조건을 가지고 있고 발틱 해안의 수송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도시는 부유하고 다른 도시는 너무도 가난합니다. 자유시장은 경제력과 생산력을 높이지만 이처럼 정부 통제의 시장은 경제적 생산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시장은 사람들이 일하기를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 의해 할당되는 직업과는 전혀 다르죠. 각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더 나은 일들을 찾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자신들에게 더 나은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나은 기술을 가지기 위해 스스로 직업 훈련을 받고 배우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더 만족할 만한 직장을 선택할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고용주에게는 그 일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선택할 혜택이 주어집니다. 물론 해고할 자유도 주어지죠. 이런 자유의 선택은 개인 사업과 나라의 경제적 생산성을 증진시켜줍니다. 네 번째, 자유시장은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물건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생산함으로써
소비자의 만족을 시켜줍니다. 다섯 번째, 정부의 공무원과는 달리 자유시장은 미래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와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항상 노력을 합니다. 그들은 이런 수요에 맞추어서 경제활동을 하죠. 어떤 감독이나 통제가 없어도 자유시장은 이처럼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산성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물품의 생산자들과 서비스의 공급자들은 많은 시행착오를 걸쳐서 각각의 상점들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양과 질을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게는 수요보다 너무 많은 것을 공급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 상품이 유효 기간이 지나면 버려야 합니다. 또한 너무 적게 사면 소비자가 살 물건이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죠. 그리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진열하지 않으면 소비자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비싼 주급을 주게 되면 사업을 유지하기가 힘들게 되죠. 이처럼 모든 사업자들은 적당한 양의 물건을 주문할 줄 알며 이익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도 공급자와 수요자에게 얼마만큼의 물건을 사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상점이라도 이런 경제활동은 자문위원회의 충고 없이도 자동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자유경제 시장 체제입니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놀랄 만한 일 중에 또 다른 예는 연필과 같은 작은 제품에서도 일어납니다. 연필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천 건의 결정과 여러 사업체들이 관련을 가지게 되죠. 벌목회사, 고무, 공장, 페인트 회사, 디자인 회사, 그리고 트럭 회사 등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 사이에는 어떤 중앙 통제나 정부의 통제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의 모든 상점에서 연필을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유시장은 소비자의 수요를 생각하고 그들의 필요를 제공해 줍니다. 각 회사는 연필을 생산하고 그 해에 필요한 알맞은 양을 계산해서 공급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회사는 살아남고 번창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함으로써 합당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자유시장을 정부가 통제할 때 시장의 가격은 더 이상 소비자의 욕구 또는 생산과 공급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급과 수요는 일치하지 않죠. 시장은 자연스럽게 과잉 생산과 팔리지 않는 제품의 재고로 인해서 낭비와 실제로 필요한 물품의 생산 부족 등의 현상이 연달아 일어남으로써 결국 배급 제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낭비와 할당은 경제에서 많은 손해를 일으키고 결국 많은 세금을 조장하게 되죠. 이것은 돈을 자유롭게 사용할 자유를 각 개인에게서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정부로 인한 그 발생한 낭비를 국민들이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배급제를 실행하게 된다면 국민들은 배급을 받기 위해 줄을 서야 하고 시간을 소비해야 하며 개인의 선호도는 무시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유시장이 정부 통제 시장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들을 만들어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핸더슨 신학대학교 김에스더였습니다.